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청약 결과 어땠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지니너스의 수요 예측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청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청약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청약자들이 참여했는지 살펴보고요. 카카오페이의 환불일날 청약을 할 수 있는 지니너스에 청약을 할지를 기관 투자자들이 알려준 답지로 따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카카오페이의 청약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청약 마감일날 총 182만 명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했는데요. 4개의 주관사 중에서는 대신증권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주관사는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였는데요. 먼저 삼성증권으로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2주를 기본적으로 배정받게 되며 추첨으로 1주를 배정받는데 이 추첨에 당첨될 확률은 80%가량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 3주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며 1주를 추첨을 통해 받게 되는데 1주를 당첨받을 확률이 24%이고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1주씩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1주를 더 받을 확률이 한국투자증권은 24%, 신한금융투자는 66%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 청약에 있어서 4개의 주관사의 균등 배정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당첨이 되지 못하면 1주를 배정받게 되는 반면에 대신증권에서 당첨이 되면 4주를 배정받게 돼서 가장 큰 편차가 무려 3주나 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균등 배정임에도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4개 증권사의 계좌를 다 개설하지 않고 내가 이미 보유한 증권사의 계좌만 가지고 청약에 참여하셨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네요. 오늘 카카오페이의 청약 결과를 최근에 있었던 대형 공모주인 현대중공업과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요. 단 유의할 점은 이번에는 100% 균등 배정이었기 때문에 증거금 혹은 경쟁률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청약 건수만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먼저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8개의 증권사에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총 170만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평균적으로 1주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는 6만원이었기 때문에 공모주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6만원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 셈이죠. 카카오뱅크는 4개의 증권사에서 주관을 했었는데요. 185만 명의 투자자가 참여하여 평균적으로 4주를 배정받게 되었고 이때 공모가가 39,000원이었기 때문에 주식 배정 금액은 15만 6천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페이에는 182만 명의 투자자들이 청약에 참여했고 4개의 증권사에서 물론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정되는 금액이 공모가 9만원에 2주를 곱한 18만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청약 건수는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낮지만 투자자당 주식을 배정받는 금액은 현대중공업, 카카오뱅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과 카카오뱅크의 상장일날 주가는 어땠을까요? 먼저 공모가 6만원 대비해서 시초가가 11만 1천원으로 80% 이상 상승했던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꼬리가 아래로도 길고 위로도 길었지만 결국 종가는 시초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끝났던 반면에 공모가 39,000원 대비해서 시초가가 53,700원으로 상승률이 약 37%밖에 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밑꼬리를 잠시 단 이후에 장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결국 종가는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최신 대형 IPO 사례를 참고해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인 11월 3일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2번째, 카카오페이 환불일인 10월 28일 목요일날 청약을 마감하는 지니너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공시되었는데요. 지니너스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 경쟁률이 66대 1로 매우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관 경쟁률이 말해주는 건 지니너스가 아무래도 공모가 산정을 PSR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공모가를 산정할 당시에 추정했던 손익계산서 역시 2024년의 먼 미래를 판단하여 계산한 만큼 기술성장 특례로 기술평가 등급이 AA와 A라는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기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모가 하단 밴드였던 24,700원보다 하회한 2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일반 투자자 역시 이번 청약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는 3만 명 낮은 182만 명이 참여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지니너스의 경우에는 기관 경쟁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 김파고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결국 공모주에 대한 청약 여부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볼 때 공모 가격이 상단에서 결정됐는지 하단에서 결정됐는지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어땠는지를 보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니너스에 대한 청약 판단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함으로 인해서 만든 시간으로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요. 곧 영상도 공개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공모주 관련 소식 전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